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는데요. 몇십 년 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너무 놀라서 멍해지실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집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바로 취직을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은 다 했던 것 같고 매일 계약직으로 일을 했기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매일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20대 중후반이었던 저는 그때도 계약직이었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막내였고 선배들 눈치 보랴 일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선후배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텃세도 없고 저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팀장님 사비로 직원들끼리 다 같이 여행도 갔고요. 그곳에 가서도 다 같이 언니 오빠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술술 풀리고 팀워크도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회사를 거쳐 다녀봤지만 그때 다니던 회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워낙에 직원들 하나하나 다 아껴주세요. 그리고 젊고 잘생기기까지 하시니 솔직히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서 팀장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팀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늘 팀장님 옆에서 서성거리게 되고 시답지 않은 말도 해보고 싶더군요. 제가 몇 달간은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이 팀장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의아해하실 수는 있지만 그때 저는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갔고 어차피 잃을 것도 없겠다는 생각에 팀장님과 밥 한 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니 착한 팀장님은 바로 수락해 주셨습니다. 식사하기 하루 전날 너무 떨려서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식사 내내 저의 매력을 다 어필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지났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팀장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후회 없이 퇴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팀장님이 무언가 달라지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절대 하시지 않는 친절함이 보였거든요. 원래 다정하고 어떤 사람이든 친절하게 대하시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눈치채고 저에게 팀장님과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저도 팀장님이 설마 나를 좋아하나 싶었을 그때 팀장님께서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집과 회사와 거리가 있는 편인데 매일같이 데려다 주시다가 어느 날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팀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고 항상 바라던 순간이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마음도 고백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비밀 연애는 전혀 하지 못했죠. 그리고 팀장님 성격상 좋아하는 걸 숨기지 못해서 직원들이 이미 다 알았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었고 저는 자연스레 정규직도 되었어요. 초반에는 다른 부서에서 남자친구 백이라고 욕하긴 했지만 팀장님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제 실력으로 증명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무튼 저희는 오래 연애를 했고 헤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맞았고 싸우지도 않았죠. 연애를 거의 반년 정도 했을 때
저희 커플 사이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그어진 것을 본 순간 기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저를 떠나면 어떡하나 엄청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평생 같이 하자고, 나중에 프로포즈 제대로 하겠다며 행복하게 아이랑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벅차고 눈물이 나더군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을 같이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네 집안입니다. 제가 사귈 당시에는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떡볶이 집을 하고 있는 저희 집과 빈부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팀장 일부터 배우고 있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은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지만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물건을 집어던지면서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난리였고 절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셔도 저의 남자친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더 함께하고 싶어 했죠. 남자친구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과 연을 끊자는 말을 들으면서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함께 집을 구해서 같이 도망치기도 했고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떠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매일 찾으셔서 남자친구는 끌려갔죠. 그리고 휴대폰도 뺏기고 회사도 며칠간 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돈봉투도 주시고 물사대기도 맞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수치스럽고 많이 슬픕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저에게 어떻게 아빠도 없는 천박한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이랑 부부가 돼? 너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인 거 알잖니? 돈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던가. 사귀었던 걸로만 만족하고 당장 애 지워!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 나중에는 아예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헤어져 달라고 했죠. 이미 결혼할 집안을 다 정해놨는데 저와 결혼시키기에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 아깝대요. 제발 아들을 위해서라도 헤어져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때 솔직히 흔들리긴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난다면 더 순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했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대답을 주지 않으시니 결국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분식집까지 가셨어요. 가서 돈도 주고 난리를 치시면서 장사를 방해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힘들게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시니 어머니가 정말 혼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도 쥐어주시면서 밀린 대출금 다 갚게 해주겠다고 했죠. 어머니가 저보고 헤어지면 안 되냐고 부탁하셨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못 본 지 조금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헤어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산부인과 진료도 저 혼자 보러 갔고요. 주위에서는 이미 미혼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배도 많이 나왔고 한 번도 남편과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정말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고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셨기에 또 헤어져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고 오신 옷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주 복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을 못 드신 것처럼 안색이 좋지 않으셨고 갑자기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니?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이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일인지 여쭈어 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사망했단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다 저 때문이라며 저의 불행한 기운들이 다 남자친구에게로 가서 죽은 거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머리채도 잡히고 뺨도 맞으며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셨습니다. 저는 아픈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내용만 떠올랐죠. 눈물만 펑펑 흘렀고 지금 당장 장례식장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장례식이 다 끝난 상태였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무덤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네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어. 그리고 뭐 무덤? 살인자가 무슨 양심으로 무덤에 가? 라고 하며 제 머리채를 쥐어뜯으셨어요. 그러면서 애 낳으면 절대 아빠가 누군지 말해주지 말라며 무조건 자신네 집안과 상관없다고 화를 불같이 내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남자친구 얼굴을 못 본 지 몇 달이나 되었는데 기다리다가 들리는 소식이 바로 사망 소식이라뇨. 정말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무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연락도 해보고 경찰서까지도 가봤어요. 하지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사이도 아니었고 회사 직원들도 이미 어머니가 말을 해놓은 상태라 저의 연락을 단 한 명도 받지 않으셨죠. 그렇다 보니 제가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나날들의 끝에 바로 저의 축복이 태어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저와 아들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머니가 등장하세요. 바로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으니 제 아들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라서 집안을 이어받을 수 있겠다며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도 이게 좋다고 하신 뒤 저의 허락도 없이 산부인과에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얼굴도 못 보고 바로 아들을 뺏겼어요. 병원에서 울고불며 난리를 쳤지만 간호사와 의사는 본체도 하지 않았죠. 아마 어머니가 돈을 많이 쥐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혼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쓸 곳이 없었고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사는 곳까지 와서 밥 한 술이라도 뜨는 거 다 지켜보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허튼 생각을 할까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들이 지금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만 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알려주셨어요. 학교 이름과 이름 그리고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몰래 한번 보라고 했죠.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정보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들인데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아주 판박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매일같이 뒤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남자친구네 집안으로 가니까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꼴로 아들 앞에 나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부터 일도 다시 시작하고 제 삶을 조금씩 찾았습니다. 틈틈이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일도 멈추지 않았죠. 아들이 제 삶의 낙이 되었고 먼 훗날 아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50대가 되었고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많아졌어요. 저는 매년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남편이 있었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앞에 서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남편네 집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남편네 어머니가 말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제 더 늦기 전에 아들 앞에 나서기 위해 정말 뜸만 들였습니다. 항상 고민했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아들을 버린 엄마라고 기억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 아예 엄마라는 존재를 혐오하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되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는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밤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만 봐도 저는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은 아닐지, 아니면 저한테 화를 내려고 온 건 아닐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저와 아들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요. 아들은 저를 안으면서 흐느껴 울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토닥여주며 몇십 년 만에 쌓여있던 것들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보면 볼수록 남편과 많이 닮아서 신기했어요. 제가 아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아들이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많이 닮았죠? 라고 했죠. 분명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아빠의 얼굴을 전혀 모를 텐데 어떻게 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제 마음도 읽었는지 아버지, 안 죽었어요. 라고 했죠.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몇십 년 동안이나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뇨.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모든 일을 버린 사람은 바로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가둬도 매일 탈출하고 나가는 아들을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켰대요. 거기서는 절대 나올 수 없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갇힌 채로 살아야 했던 거죠. 남편이 갇혀있는 동안 저한테 남편이 죽었다고 연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곳에서 다시는 저와 만나지 않겠다며 괜찮아진 척 연기를 하고 몇 달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일부러 저에게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일에만 매진했다고 해요. 점점 어머니가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질 때쯤 몰래 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제가 아들 뒤를 멀리서 지켜봤을 때 남편은 저의 뒤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같이 저에게 찾아오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어머니가 알게 되신다면 저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시니 제가 혹시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하면 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얻게 돼서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저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때 전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죠. 아들도 누군지 알아챈 눈치였고 놀란 저를 두고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서 몇십 년 만에 남편을 보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몇십 년 전에는 없었던 주름이 얼굴에 많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우니까 아들도 눈물이 났는지 셋이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세 가족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새벽 내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한다고 밤을 다 샜어요. 그리고 저희는 셋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돈보다 가족이라며 짐을 다 챙기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했던 분식집을 물려받아 저와 남편이 하고 있어요. 원래 장사가 잘 되었던 분식집이라 저희가 물려받고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던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강요를 해서 못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하고 평화로워요. 몇십 년간 가족으로서 못했던 거 하나씩 다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전혀 어색한 게 없어요. 왜 이제서야 만났나 싶습니다. 아들은 이제 차차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와 남편은 신혼 같아요. 남편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저의 친한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놀라우시죠? 저도 아직까지 잘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